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요즘은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는데 오늘은 막 열대지방도 아닌데 막 갑자기 스콜처럼 막 소나기가 쳤다 또 맑아졌다 또 소나기가 쳤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환경이 많이 파괴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구 곳곳에.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올 여름에 또 작년만큼이나 또 덥기도 하겠지만 또 뭐 북극에 빙산도 다 녹아서 올 여름은 특히 이제 더울 거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매년 뭐 항상 덥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뭐 별로 신경은 안 쓰이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좀 생활하는 데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의사의 반란 계속 이어가는데 88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식이 건강식이다. 그래서 물음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또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생식이 좋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제 여기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선조들은 채소를 먹을 때 나물 형태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채소를 데쳐서 식이섬유들을 부드럽게 하고 좀 더 소화력을 높일 수 있는 소금이나 소금으로 만든 장 종류로 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녹여내서 흡수될 수 있도록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지방을 첨가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소화효소가 없습니다. 때문에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지을 때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덜 돼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차피 식이섬유는 인간의 효소 가지고 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생식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고릴라하고는 98.4%인가 거진 똑같은데 유전자가요. 근데 왜 인간이고 고릴라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뇌 발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었죠.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화식이죠, 화식.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길을 보태준 것이 화식이에요. 그래서 생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식이 얼만큼 무농약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생산을 했을지 그것도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 선조들이 드셨던 방법대로 데쳐서 소금, 특히 식물을 먹을 때는 소금으로 숨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또 데미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92페이지는 우유는 완전식품이다. 우유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건 뭐 별도로 뭐 또 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유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람을 위해서 우유를 생산합니까? 송아지를 위해서 생산을 합니까? 그 우유라는 것은 결국은 송아지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송아지가 먹어야 건강에 좋은 거지 사람이 먹어서 건강에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96페이지에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먹는 습관이 잘못되어 생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하면 체중 조절도 되고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또 운동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운동에서 칼로리 빼는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혈관 내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로 인해 일찍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먹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현대인들의 질병의 90%에서 95%는 먹거리로 기인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과격하게 또한 끊임없이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나이가 들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운동보다 건강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먹는 것, 즉 입맛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정말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설탕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100페이지에는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은 나이 들수록 챙겨 먹어야 한다라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챙겨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으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사람 똥을 가지고 비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인공 제조 비료를 써서 또 모종도 매년 사다 심어야 생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챙겨 드실수록 좋습니다. 챙겨 드십시오. 그런데 이제 103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비싸고 희귀한 것을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비싸고 희귀한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면 이런 것을 마음껏 사 먹을 정도의 능력 있는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105페이지에는 체질별로 맞는 음식이 있다. 이것도 이제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만 살펴보더라도 선조들이 먹어온 밥은 현미밥이었습니다. 흰쌀밥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정미소에도 도정된 것이 백미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보아도 피부색이 다르고 기후가 달라 농사짓는 작물이 다를 뿐이지 인간은 곡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체질에는 현미가 맞지 않아 백미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임을 아실 것입니다. 올바른 식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받은 것들은 잘못된 것이므로 식습관을 바로잡고 생활습관을 바꾸면 우리 몸의 신장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식습관과 생활습관인 거죠. 그래서 2장이 끝나고요.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 3장에는 만병을 이기는 올바른 생활습관이라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현미밥을 먹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현미밥을 먹어야만 건강하는 건 아닌데요. 현대인들이 너무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미가 뭐 사실은 건강하긴 하죠. 비타민 B군도 살아 있고. 우리 몸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생명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오늘 처음 첫 얘기 그래서 생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도 재생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자를 보관했다가 다시 그걸 심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계란도 무정란 같은 경우를 먹게 되면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현대의 영양학은 먹거리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여 이것저것 짝을 맞추어 먹자고 주장하면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외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만성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수많은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대구의료원의 그 황성수 박사님인가 그분은 이제 모든 환자들에게 현미밥을 처방을 하죠. 그래서 뭐 고혈압 약 끊게 하고 당뇨 약 끊게 하고 합니다. 현미가 상당히 좋죠. 그렇지만 아이들 한테 먹이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8시간 이상 불려서 천천히 씹어 먹게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천천히 먹자. 이거는 정말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저희 어릴 때 교육받을 때는 밥상머리에서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요즘 엄마들 어떠세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젊은 엄마들 뭐라 하세요? 빨리 먹으라고 하죠. 왜 빨리 먹으라고 하죠? 글쎄요. 모든 아이들까지 바빠서 그럽니다.
빨리 밥 먹다가는 빨리 하늘나라 간다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먹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위장병과 위암도 이런 문화와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빨리 먹으면 제대로 씹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상태로 위장에 도달한 음식물들은 위에서 소화시키기 어려우므로 위장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위장에는 이빨이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위암 발병률이 높은 것은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빨리 먹는 데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백미 위주로 먹다 보니까 사실은 뭐 별 씹을 것도 없죠. 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식이섬유들이 많아서 뭐 김치도 질겼고 콩나물도 질겼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씹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사 선생님인데도 참 이거 뭐 기능의학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좋은 소금을 충분히 먹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식습관은 혈당만을 에너지로 쓰는 데에 충격을 줄 수 있어 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건망증이나 조기침에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이 뇌 쪽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B1, 티아민 부족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분해할 때 TCA 회로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분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TCA 회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그걸 TCA 회로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티아민이 없으면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 음식들이 고탄수화물이잖아요. 고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축적이 돼서 뇌에 문제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건망증이나 조기침에 파킨슨병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거는 비타민 B1을 충분히 많이 섭취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좀 예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느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비타민 B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2페이지에 소금을 멀리하면서 생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에 최악인 설탕을 가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람들은 자꾸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문제를 질 낮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안 썩게 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소금, 두 번째 설탕, 세 번째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몸을 검색해 보면 나트륨이 없어요. 그럼 몸을 안 썩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소금인데 소금을 짜게 먹는 게 아주 지금은 죄악시대에 있어서 아주 죄악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을 안 썩어야 되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설탕을 찾든지 술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막 짜게 해서 소금 소태를 만들어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먹었을 때 입맛에 그렇게 짜게 안 느껴지고 맛있게 느껴지는다고 느껴지는 한도까지는 소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소금을 멀리해온 결과가 좋은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가공된 음식이나 달고 새콤한 맛들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그죠? 124페이지는 아침밥을 먹자라고 했는데 저는 뭐 아침밥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6페이지에 이런 얘기는 써놓으셨어요. 어떤 식사법이든 자신의 몸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침을 안 먹으면 활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침을 드시면 되는 거고요. 아침을 먹었는데 먹으면 더 활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으면 됩니다.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누가 하루 세 끼를 딱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물을 일부러 먹지 말자. 128페이지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물은 억지로라도 좀 드셔야 됩니다. 133페이지 찬물로 씻자. 찬물로 씻자. 이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이기도 하죠. 찬물로 씻게 되면 몸에서 열을 발생을 시켜주죠. 사실은. 그래서 군인들이 겨울에도 눈으로 그냥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또 창문을 열자. 이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뭐 청정기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환기도 잘 안 시키고 하는데 청정기를 쓰더라도 환기는 시키셔야 됩니다.
몸이 춥다고 또는 감기 든다고 이중창으로 된 아파트에서 바깥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오래 하면 폐는 굳어버립니다. 폐가 굳으면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죽죠. 병을 낫고 싶으면 건강해져라라는 141페이지에 이제 이런 제목을 갖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병이 있죠. 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대신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은 상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세분화될수록 문제도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질병이 생길 때 한 곳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제가 현대의학의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너무 세포 단위로 쪼개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뿐이 아니고 우리 몸은 어디가 한 곳이 고장나면 그 한 곳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역이 한 군데가 고장난다고 해서 그러면 면역만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면역에 문제 생기면 각종 질병이 다 생기는 거죠. 암까지요. 여기 아주 좋은 한 문장, 한 단락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해지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예, 건강해지면 질병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을 자꾸 치유할 것이 아니고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병에 자꾸 증상을 맞추는 거죠. 우리 몸에 고통스러운 증상이 생길 때 이 증상이 나를 살리기 위해 생겼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없애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사가 할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증상이 생겨야만 스스로 내 몸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명문장 아닙니까? 내 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사라지고 전보다 더 건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죠. 자, 146페이지에는 또 약을 끊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참 배척 많이 당하셨을 것 같아요. 약은 우리에게 이로움과 고마움보다 건강해지는 일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의사인 저에게도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의사도 이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환자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고 습관을 교정하면서 병을 만든 것도 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약으로부터 자유를 찾고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약을 끊으란 얘기죠. 그러려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됩니다. 질병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므로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약을 먹어야 할 일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을 누가 고쳐야 하겠습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물질도 질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불치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치의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아유, 진짜 너무너무 명문자이네요. 불치병은 없습니다. 불치의 습관만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십시오. 먹거리 습관, 생활 습관 바꾸십시오. 그러면 질병에서 해방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또 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